자, 7월 증시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8월 증시가 열렸습니다. 과연 8월 증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분과 함께 전망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코스피는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약간 네. 숨고르게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일단은 추세적인 흐름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최근까지도 이런 정책 동력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경제 지표들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에 대한 전망도 최근 급락을 했던 급격한 하향 조정세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성 장세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펀더멘탈 장세,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실적 시즌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상이 워낙 낮았던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도 좋아질 거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높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면 추세적인 흐름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제 지표들은 바닥에서 통과를 하고 있지만 어느새 연중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온 데 따른 그 괴리에 의해서 조금은 등락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추세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질문이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8월에 2,300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세요? 2,300 뚫기는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네. 생각을 합니다. 12개월 포워드 PE, 그러니까 향후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을 보면은 네네. 지금 2014년 이후 평균의 플러스 3표 편차까지 왔거든요. 네네. 거의 도달하기 쉽지 않은. 네네. 향후 5, 6년 내에 도달하는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올라와야지 주가는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확진자 수가 폭증세를 이어가면서 네. 하반기에 대한 실적은 아직까지 좀 확신이 약하거든요. 따라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 연간 이익 전망은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멈춰 있는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상향 조정되지 못하는 정도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2,300을 넘어서서 레벨업 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오히려 한 템포 쉬어가면서 2분기 실적을 지나고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실적 전망이 올라간다면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그러겠네요.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이익 전망치가 따라 올라와 네, 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 네. 확 튀어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네. 전망을 알겠습니다. 그 중국 제조업 PMI가 5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면서 그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음을 좀 지속적으로 네.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 좀 국내에도 호재가 될까요? 일단은 보자면은 미국이나 유럽 GDP 성장률 쇼크는 불가피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3월달, 4월달에 경제를 아예 멈춰버렸던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보다 앞서 2월, 3월달에 셔다운을 하고 4월부터는 경기를 정상화시켰던 과정이다 보니까 좀 시차는 있다. 그런데 중국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히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미국이나 유럽도 향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시그널, 어떻게 보면 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GDP는 좀 2분기 GDP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PMI라든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방향성 자체, 그러니까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경기 회복의 방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경기가 정상화되는데 는 문제 없다. 이건 네. 어느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때 네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스위치 오프, 스위치 온이다. 네네. 많은 분들이 W자 경기 침체, L자형 경기 침체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경기가 지금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은 거는 네. 스위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스위치를 올리면
정상화될 네,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워낙 빠르게 올라와서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코로나19 국면에서 투입되었던 유동성의 규모, 재정 정책의 규모를 본다면 역대급입니다. 뭐 4월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 GDP 23.6%가 풀렸고요. 미국만 놓고 본다면 44.4%. 근데 이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경기가 바닥권을 통과해서 올라오기 시작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추세는 우상향으로 이어진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경기 방향성이 완전 망가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네. 경기가 진짜 좋아질까? 라는 의구심을 펴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계속 불확실성은 계속 나오겠지만 맞습니다. 방향은 그래도 우상향할 것이다. 계속 우상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들을 계속 마음속에 네. 염두해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선도 있을 것이고 미중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보고 계세요 요즘에? 일단은 제가 뭐 4월 달에 2분기 전망을 하거나 6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하셨던 코로나19 재확산이나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교란 요인,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시장의 추세를 막 바꾸진 않을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 4월 달처럼 2차 셧다운만 없다면 경기는 회복될 것이고 이런 교란 요인에 의해 등락이 있다면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은 지금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변수는 맞습니다. 네. 미국도 6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는 6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남미도 10만 명대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 경계해서 봐야 될 부분은 스페인하고 프랑스인데요. 네.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에도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200명대 후반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2차 확산에 대한 공포심리를 좀 자극할 수는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셧다운이 재개되지만 그러니까 2차 셧다운만 없다면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를 조금 미미하게 좀 훼손할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지속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리고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예전에는 네. 미중 갈등이 나타나면 네, 실물 경제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양상이 전혀 다른가요? 자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미중 갈등이라 그러죠. 네. 작년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나요?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네. 전혀 경제에 다른 대한 분야가 없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경제를 제외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갈등 고조를 일으키고 네네.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 CDS라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그래서 그 한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전혀 반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또한 약간 반등했다 떨어지고 반등했다 떨어지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전선이 넓어지고 뭐 심화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충격이 있느냐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만 거론되지 않으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반기 전망에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재선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카드를 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 정책 중에 유일하게 잘하고 있다는 정책은 경제 분야고요. 경제죠. 네. 그리고 미국인들의 한 59% 60% 정도가 미중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중도층,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도 69%가 네. 관세에 부정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미중 갈등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갈등을 이어가면서 지지층을 묶어놓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을 하게 된다면 중도층이 일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변수들을 좀 지켜보신다면 좀 시장이 불안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하나둘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세워두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금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해서 사실 이거 어떤 분들은 지금 뭐 10년 장기 트렌드가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거의 다 올라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금값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대신증권에서 2018년부터 금을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에 대한 장기 트렌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자산 뭐 달러 N 뭐 이 정도 채권 근데 채권은 요즘에 너무 매력도가 떨어졌죠. 네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은은 지금 산업 수요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네네. 과거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옛날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통화적인 측면에서 안전통화라고 하는 건 달러, 엔, 유로. 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 안전 자산이라고 한다면 금, 은. 네. 근데 이 범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러네. 거죠. 네. 거기다가 달러에 대한 지위가 조금 흔들흔들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아지면서 네. 금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장기 저금리가 되고 미국이 푸른 유동성, 글로벌 전체적으로 공급한 유동성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에셋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런데 달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달러 인덱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유로하고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면은 코로나19로 대처하는 것도 미국은 지금 6만 명대, 유럽은 지금 안정권에 들어가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올해 3분기부터는 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되고 네. GDP 성장률, 분기별 GDP 성장률 레벨만 놓고 보면 올해 말부터 올해 4, 4분기부터는 유럽이 우위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2분기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불안했고 그리고 유럽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을 네네. 보였지만 앞으로는 유럽이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증시 좋아져요? 맞습니다. 네, 좋아져요? 신흥국 증시 좋아질 거고요. 네. 그리고 비달러 자산, 네네. 달러 자산 외의 다른 자산들이 계속적으로 매력도를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뭐 신흥국 증시 그리고 신흥 아시아 증시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은 뭐 단기적으로 막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담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좀 종합을 해서 저희가 8월 시장에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식으로 조언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네네. 지금 시장이 좀 등락을 보이고 있고 6월 달 이후에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서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네. 다만 업종별로 보다 보면은 조정을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인터넷 업종은 시장이 2230선까지 2300선 근처까지 네네. 가는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또 반등을 했던 업종들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이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는 업종들, 종목들을 좀 사자란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성장주, 특히 네.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을 핵심 업종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식 매수 전략 그리고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는 조정 국면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8월 지나서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의 추세를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쉽게 있습니다. 말하면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시장 트렌드 BBIG잖아요. 네. BBIG 그냥 4개 놓고 네. 조정 나오면 사고, 조정 맞습니다. 나오면 사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8월 일단 시장은 8월 시장은 좀 그렇게 전략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발 마켓온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